안녕하세요. 지크시여자대학교 후쿠오카 에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을 원하는 의리. 여러분 중에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분 계세요? 원했던 곳에서 살고 있는 분 계시나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 고향 미야자키는 일본에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시골입니다. 쇼핑을 하는 곳이나 노는 장소가 많지 않고 부르는 창밖에 없는 곳이라서 저는 계속 미야자키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후쿠오카는 미야자키에 비해서 쇼핑을 하거나 놀거나 하는 곳이 많고 교통편은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 후쿠오카에 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미야자키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은 편해갔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라고 생각했었던 미야자키의 매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야자키는 전반적으로 자연이 부유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아야라는 동네는 특히 자연이 부유롭고 유네스코 에코파크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에코파크는 풍요로운 생태계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생활이 공생하고 있는 지역이 인정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10군데가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항상 자연을 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힘들 때도 밖의 경치를 내다보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힐링이 되곤 했습니다. 자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자연이 부유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미야자키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의 때가 강하고 모두 서로 도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없는 것을 원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야자키에 살고 있었을 때 미야자키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지금 자신 있는 장소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까요? 자신이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 없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때는 빨리 고등학생이 되고 싶고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면 다음에는 대학생이 되고 싶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을,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을 그리워하거나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때는 다른 환경이 더 좋게 보이고 부럽다고 느끼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가 너무 빛나 보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한 적이 있죠? 저는 이런 것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만 생각하는 사이에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금을 즐길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미야자키를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했던 시간에 여러 곳에 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에 감사하면서 과거나 미래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가사키 외고 대학교 2학년 시바테 사토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까? 저는 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의 하나는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른 지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좋아하는 것이나 자신의 생각을 받아주지 않아서 고민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 생각은 이런데 비판받을지도 몰라서 의견을 말하지 못하겠어. 나는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내가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겠어. 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멋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주변 사람과 달라도 숨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친구가 나다움을 받아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말하니 친구들은 그런 저를 받아들여줬고 제 생각을 존중해줬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멋대로 고민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나라는 존재를 표현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나답게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나 산조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 호감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K-pop 아이돌 이치의 워너비라는 노래에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나의 때 완벽하니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듣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아주 멋진 것입니다. 저는 눈치를 보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타협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알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도 있는 족바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평가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답게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래에는 그저 미술관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만나고 나서 꿈이 아닌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친구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입만 열면 한국 이야기를 하고 매일 신나게 한국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았지만 계속 그 친구와 함께 있다 보니 저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신나기 시작했고 전신 들고 보니 어느새 제가 한국에 빠져 한국 대화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인 된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부모님께 부탁해서
한국에 1개월 단기학을 다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학교를 마친 저는 한국 말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돈도 외식이 강하고 인간관계에 적극적인 점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도우미 언니 오빠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 식사 등 깜짝 놀랄 정도로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니, 오빠, 누나, 현이라는 호칭,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친족 호칭은 상대방에게 친밀감이나 애정을 느끼게 하고 일본인 고등학생인 저에게도 완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말합니다. 일본 사람이라면 사연하거나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것도 똑바로 말로 전합니다. 이러한 것이 인간관계를 깊게 하는 비결이고 매우 멋진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 달간의 한국 의학을 통해 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한인 중심으로 국교를 넘나들으며 반등하는 아티스트를 서포트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제 목표입니다. 저는 예술 세계에서는 언어의 벽을 넘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그림을 선물했을 때 모두 한박 웃는 얼굴을 좋아했고 저는 예술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제가 지금 규슈 오키나와 한국어 변론 대회에서 스피치를 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금방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 변론 대회가 끝나면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筑紫대학교渡辺芽衣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좋아하는 이유. 제가 한국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패션이나 화장품,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한국 문화는 일본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SNS가 주체가 되어 유행을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 문화는 국격을 넘어 우리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패션이나 화장품, 음식은 현대 일본에서 신기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 여행을 간다거나 일본에서 한식단을 간다거나 해서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K-POP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NCT입니다. 이 그룹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저에게 추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NCT는 총 24명이고 여러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좁은 원으로 조가 나누어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룹입니다. 한국계 아이들은 춤과 노래를 졸졸하게 연습하고 있고 퍼포먼스의 질이 높은 점이 매우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NCT뿐만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나 다른 그룹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K-POP을 전반을 좋아합니다. 차츰차츰 K-POP 가수들도 좋아하게 되면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내용을 알게 되자 그 어느 때보다 K-POP을 좋아하게 되었고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K-POP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어를 이해하기 K-POP를 좋아하면서 한국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드라마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보다 화제거리가 많은 것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판타지적 이야기나 동요하고 싶은 설정 되어진 사랑 이야기들이 있어서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해지고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제 생활의 일부이자 뛰어놀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어로 마고노테를 한국에서는 효자손이라고 하지요. 바로 제 손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타카쿠라 타카코, 즉 효자이기 때문입니다. 유후인에서 이 효자손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겨울 영화로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사실 별로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기대보다는 믿음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사랑하고 제 마음도 함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언젠가 피아노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김하늘 씨가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아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도 한국어를 말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를 감동시키는 많은 대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이름은 김삼순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현빈이 다시 만나서 사귀게 된 전 여자친구에게 여전히 김삼순을 잊지 못하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그녀가 빛나 보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 지금 우리처럼. 그러자 현빈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죽을 걸 알으면서 살잖아.
이 말이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자.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맞아요. 효자예요. 저는 지금 콤베룡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채 브라무스가 나오는 10년 전의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효도랑 다른 게 아니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지. 저는 25년 전에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이 3명을 키우고 지금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 밥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한국 드라마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크시여자대학교 거기히미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한국 사람입니다. 그 한국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고 일본의 유학원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언니는 일본어를 너무 잘해서 놀랐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와 많은 이야기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이나 좋은 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을 전달하거나 했습니다. 한편 언니에게 일본에 와서 알게 된 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저도 한국에 가고 싶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나라에 대해 오히려 모르는 것에 대해 알게 되어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없어서 한국 사람과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느라 가족이나 친구들을 못 만나서 슬퍼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유학가고 싶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우울합니다. 하지만 힘든 사람은 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단어나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언니는 한국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언니의 고향에 가서 같이 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름방학에 인천대학에서 실시한 3주간의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는 인천대학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비대면이었지만 학생버디가 실제로 시내를 걸으면서 서울을 안내해주거나 함께 요리를 만들거나 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학생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서울에 가는 것도 많았는데도 실제로 갈 수 없는 우리를 배려해서 사진을 찍거나 자료를 가져와서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제 반 수업을 담당한 선생님께서는 매우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돋보기를 만드는 것이 특기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인천에 돋보기를 먹으러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선생님께서도 곧 돋보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꼭 한국에서 만나기를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크시 여자대학교 마시스타 한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한국어.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나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초등학생 때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했는데 한국어를 배워서 아이돌이나 배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또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외국에 관심이 많아서 언젠가 유학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갔는데 제가 모르는 세상을 많이 알 수 있고 세상의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반드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업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한국어 강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기가 자신이 없어서 말하기 연습을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인천대학교에서 실시한 여름 연수에 참가했습니다. 3주 동안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인천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한국 요리를 만들거나 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저는 아직 모르는 문법이나 단어를 배우고 선생님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말하기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 능력 시험의 공부 방법도 배웠습니다. 단지 한국어 문법을 배우고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드라마나 노래 가사를 활용해 주셔서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어학 연수는 온라인으로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만난 선생님하고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번 연수에서 배운 것들을 쓰면서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6급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2년이 지났지만 제 한국어 실력이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즐기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곳에 참가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고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 연수에 참가하기 전에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도 안 하고 회하는 것 싫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 공부 힘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나기 료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한글부터 배울 수 있는 초급 자무고서로 2017년에 시작하고 나서 이제 거의 4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 그것은 따뜻하고 다정한 인사문화입니다. 저는 2018년 4월부터 약 11개월간 한국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 직장인 카라치에는 한국 자매도시에서 파견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라치의 한국 자매도시 하나는 전라남도 여수시,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입니다. 그곳에 지원해서 저는 한국 서귀포시에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서귀포시에 도착하자마자 첫 주말에 갑바도라는 작은 섬에서 갑바도 청포리 축제라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서 서귀포시 직원분들과 함께 가봤습니다. 아직 한국어도 잘 못했고 갑바도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도나 서귀포시에 대해서도 거의 몰랐던 저는 많이 걱정했지만 서귀포시 직원분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서귀포시 직원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사처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보통 그런 인사는 안 하므로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죠.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문화에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식사에 대해 같이 걱정해주는 문화의 특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지 마세요 입니다.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한 분이 아이고 어떻게 아프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상대방을 많이 걱정해주는 사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밥 먹었어요? 아프지 마세요. 이 두 개의 말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지지 않도록 밥을 잘 챙겨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개의 다정한 한국말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안 좋은 시국이고 아직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한일 양국 우호 교류의 가교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직접 가서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밥 먹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일과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2년 웃김은 스쳐도 인연이다. 스쳐 지나간 사람도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다. 즉 사소한 만남도 인연이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여러분도 우연 같은데 인연이었던 특별한 만남이 있었나요?
지금부터 저에게 한국을 알게 해준 특별한 만남,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언니입니다. 언니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나가사키 혈입대학의 단기학 프로그램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단기간 홈스테이 과정을 찾고 있었는데 제 부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가족한테도 처음으로 호스트 과정이 된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언니를 만나기 위해 가족과 서울에 간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 서울 여행은 처음으로 간 해외여행이었고 놀이기구를 타려고 기다리던 시간마저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언니가 다니던 고려대학교를 구경시켜주었고 엄청나게 크고 유명한 팥빙수 가게에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언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고 지금은 한 나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아직 언니의 아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언니의 아들을 만나면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 때 부산에서 만난 같은 나이의 한국인 친구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유학생을 홈스테이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외에 가서 홈스테이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매우 비슷하다고 들었지만 저한테는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차, 쌀이 들어있는 흰색 음료, 나가사키에 없는 예쁜 와플 가게, 일본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노래방.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다시 간 한국이어서 그런지 놀라운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본 고등학교에는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있었습니다. 제 호스트 친구는 매번 새벽 1시까지 학원에 다니고 시험 기간에는 더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원에 안 다닌다고 하자 왜? 왜지? 라며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국 친구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친구가 너 타케시마 알아? 라고 질문했을 때입니다. 솔직히 역사 수업을 정말 싫어해서 잘 알지도 못했기에 제 의견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쓴 느슨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자원에서 서로 사이가 나빠도 개인적으로는 친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해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대학생 된 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부산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인연은 실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인연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인연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도 웃기만 스쳐도 인연인 것처럼 특별한 연결고리가 저에게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크시여자대학교 시오자 미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더욱 긍정적으로.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있으니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게 됩니까? 또는 취미를 찾아 즐겁게 극복합니까? 오늘 발표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만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이나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와 어떻게 대처하면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대와 불안감을 안으며 구박한 대학생 인생. 제 대학 생활은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대부분이 원격 수업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수업과 과제적 기능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대로 1년이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다양한 곳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인천대학교와의 온라인 교류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저는 거기서 한국인의 적극적인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일본 학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친구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리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도 본받고 싶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친해진 한국 학생들과 SNS를 통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던 빵집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실수를 했는데 누그러운 선배님 덕분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은 여름방학에 참가한 인천대학의 온라인 학교 연수입니다. 이 연수에서는 한국의 학생들과의 교류와 한국어 수업을 접할 수 있는 기주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약 3주간의 학교 연수는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동학생들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아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코로나 제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다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에 도전하면서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어 등 부정적인 생각만을 했지만 지금은 힘들 때야말로 무언가에 도전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가족, 친구, 선생님 등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도 코로나 감염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바로 나타나지 말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코로나 때문에 힘든 대학 생활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매우 성장할 수 있었던 대학 생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적 사고를 갖고 코로나 재앙을 빠르게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신 술래 니시무라 유리에 일본과 한국은 옛날부터 물교가 전해져 와서 서원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와 더불어 많은 국보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원은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본의 고시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저는 사원이나 신사를 돌아다니며 고시인을 모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고시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유행하고 있기도 하지요. 고시인 수레 여행 코스가 생겨날 전망이니까요. 오늘은 취미나 여행으로 고시인 모기를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고시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시인은 붉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고절이나 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스탬프의 일종입니다. 고시인의 기원은 약 500년 전에 견을 납부한 증거로서 했다는 증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인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고시인을 찍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고시인은 참배하고 난 뒤 신과 나의 연결을 증명해주는 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참배하는 고시인을 받으러 가세요. 둘째, 고시인은 신의 분신 같은 것이지 관광 기념표가 아닙니다. 노트나 일반 수첩이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시인 수첩을 준비하세요. 고시인 수첩은 문고본 정도의 크기로 가지고 다니기 쉽습니다.
그럼 고시인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일본에서 유명한 문학사의 고시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참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참배한 남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문학사, 왼쪽에는 문학사의 통칭, 그 아래에는 문학사의 정식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모시는 신이 다르듯이 절이나 신사마다 디자인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은 고시인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고시인이 있습니다. 우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카모미오야 신사입니다. 목으로 쓴 글씨와 젖색의 도장, 이 두 가지 색을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카모미오야 신사의 고시인에는 녹색 잎 모양이 찍혔습니다. 이 잎은 카모아오이라는 식물인데 큰 힘과 만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지 신사입니다. 가지 신사의 고시인에는 깔이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칼을 만드는 내장자가 많은 지역이라서 덕엄의 신을 모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모미오야 신사, 가지 신사는 교토에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고시인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나요? 일본의 다양한 사찰이나 신사의 역사를 알아가며 참배하고 고시인을 모으면 재미도 있고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고시인 순례를 떠나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저 마루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전화에 바뀌고 있는 것.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너무나 심심했던 세계사 수업제에서 만난 한국어는 중세 유럽의 얘기보다도 더 재밌고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와 한국,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다양한 것을 접하며 알게 되니 그때까지 꿈이 없었던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는 꿈입니다. 새로운 꿈이 생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오사카에 있는 전문학교에 진학해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독학으로 한국어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한국어가 정말 한국에서 통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3주 동안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 뉴스나 신문으로 접한 반일 간조에 관한 내용을 보신 부모님께서는 많이 걱정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저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방법을 잘 몰라서 철줄 매고 있을 때 한 아저씨가 지하철보다 버스가 더 가기 쉬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부러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 주시고 버스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아는 언니와 한국 여행지를 찍은 뒤는 저는 일본을 정말 좋아해요. 일본에 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주 동안 지금까지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을 깨달을 수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의 여러 가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듣고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저는 한국의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나가사키 단기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이라는 전문 분야만 공부했던 저에게는 대학에서 받은 여러 수업들은 저에게 정말 많은 자료를 줬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있는 건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에게서 강의해 주신 덕분에 제가 모르는 것을 배울 기대가 많아졌습니다.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장래에 대한 생각이나 인생관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일까? 뭔가 또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이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민 속에서도 단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은 제가 한국어와 한국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항상 저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고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때마다 저의 가능성을 더욱더 넓혀지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음을 안 깨글라는 말이 있지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몰랐던 음을 밖의 세상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과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일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욱더 공부해 알아가면서 바뀌어 나가는 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꿈을 향해 변화해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시여자대학교 다나카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여러분은 한국을 좋아하나요?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한국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한국이 저에게 어떤 나라인지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K-팝을 자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노래 의미도 모르는 채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서서히 알게 되자 노래 의미와 드라마 대사 등을 알게 되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예쁜 옷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더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쳐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서 아시아문화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는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특히 한국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역사 공부를 잘 못해서 어렵게 느꼈는데 수업에서 한국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한국 문화에 한국의 지식이 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나 정체 등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배우고 싶던 한국이나 한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돼서 한국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를 많이 공부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할 겁니다. 제 목표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6급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성공한 경험이 제 자신감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좋아하게 되면서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는 등 새로운 취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싫어하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찬례금이나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고 한국은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일본에서는 한류가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 동의, 그리고 소녀시대 등 K-팝이 유행했습니다. 요즘 다시 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한류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앞으로 한일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일제감정기부터 이어오고 있는 역사적인 문제, 즉 위안부 문제 등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서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프리허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아베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한 일본 청년이 한일 관계에 대해 시위를 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일 이후로 바라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Give me a hug, 안아주세요 라고 쓴 바ner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 한국 청년이 시부야에서 프리허그를 하는 영상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서로 간의 나라에 대해 나쁜 편견을 해소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이 행한 과오를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이미지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를 포함한 전국의 한국 팬들이 프리허그를 했던 전년처럼 한국의 매력을 일본인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다면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SNS 활용해서 한국인의 생각, 습관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전지를 떠나서 서로 있는 그대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 습관과 문화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프리허그가 아니더라도 SNS와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장점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국을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